꼭 해외 직판을 권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. 실제로 지금 국내에서 특별한 서비스가 아니고 나만의 아이템이 아닌 걸 가지고 창업하는 건 진짜 바보짓입니다. 이렇게 얘기하면은 적절한 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진짜 바보짓이죠. 성공할 확률이 전혀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. 도박장에서 돈 따겠다는 얘기하고 거의 마찬가지 일이거든요. 물론 아주 특별한 아이템을 갖고 있어. 뭐 예를 들어서 진짜 2시간 떨어진 거리에서도 먹으러 올 만큼 기가 막힌 음식이거나 혹은 정말 기가 막힌 점집이거나 이런 게 아니면은 창업하면 안 되는데 이 창업 행진이 멈추질 않는 거죠. 계속 창업하는 거예요. 어떻게 보면은 너 죽고 나 살자는 셈이죠. 참 답답하죠. 이게 이제 제가 사는 아파트인데 이게 산 밑에 있어요. 산 밑에 있기 때문에 배후에 상권이 없어요. 근데 입구에 딱 2개의 가게가 있는 거죠. 이마트 편의점이 하나 있고,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 홈마트하고 야채청과 정육인데 같은 점이에요. 그래서 이 지점이 하나 있어요. 1024세대를 딱 놔두고 이 두 점이 경쟁을 하는 거예요. 아예 1024개 가구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. 그래서 여기가 늘 성공했어요. 근데 여기는 주인이 몇 번 바뀌었어요, 벌써. 근데 이분이 딱 들어오더니 엄청난 무기를 갖고 온 거예요. 뭐냐면 이 점주가 고기를 다룰 줄 아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마트 안에 푸주간, 정육점을 열었는데 고기가 괜찮아요.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어쨌든 조금씩 써야 되는 고기를 살 겸해서 이 집에 가면서 이만큼이 이 이마트 상품하고 똑같은 상품이 돼버리는 거죠. 뭐 라면도 팔고 일회용품도 팔고 밀키트도 팔고 그러니까 이마트가 난리가 난 거예요. 그래서 이 안에 매장을 또한 기존 매장의 한 매장 크기만큼을 또 확보를 했어요. 왜냐하면 이 아파트 뒤에는 산이기 때문에 상가가 텅텅 비어 있거든요. 확보를 했는데 이 정육점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면서 이쪽으로 사람이 안 가는 거예요. 또 여기가 사람 사는 데는 전부 여기란 말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서 일로 가다가 보니까 여기 다 들어가 버리는 거죠. 제가 봤을 때 또 이마트 24가 문 닫을 것 같아요. 이런 식인 거죠. 그것도 뭐 이 뒤편에 또 아파트 이제 호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. 101동, 102동, 103동, 106동 앞에는 또 작은 LG인가? LG도 편의점이 있나 모르겠어요. 편의점이 또 하나 있어요. 야, 이게 우리 아파트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 한국 사회의 모습이잖아요. 또 이 와중에 뭐 올리브 치킨, 이디야 커피, 이 뒤인 전부 산인데도 이런 게 들어와 있단 말이죠. 이게 한국 자영업의 현실인 것 같아요.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답답하고 한편으로는 정말 왜 이러는 거지 할 정도로 숨이 막히기도 합니다. 이게 지금
한국 자영업의 현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분 혹시 아세요? 저기 자영업 다이어리라고 조회수 꽤 많이 확보하는 분인데, 이분이 자영업 10년 차가 되면서 편의점 문을 폐업을 했더라고요. 9년 만에 편의점 문을 닫았어요. 이젠 안 된다는 거죠. 그리고 이분 진짜 내용 좋거든요. 그래서 커피 전문점, 무인 빨래방 이런 거 다 돈 안 된다는 거를 실제로 비용을 하나하나 따져서 알려주고 있는데, 그래도 또 하는 거죠. 정말 왜 이럴까요? 이해는 돼요. 왜냐하면 할 게 없잖아요, 지금. 그 사람들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는 거를 이해는 하지만 답답한 거죠. 통계가 다 나왔어요. 창업 후 5년째 유지율은 편의점은 50에서 60%, 식당은 30에서 50%, 커피 전문점은 40에서 50%, 무인 세탁소 50에서 60%, 치킨집 40에서 50%, 30에서 50%, 반 이상은 문 닫는 거죠. 5년 이내에. 반 이상은 5년 이내 폐업이에요. 이동안 얼마나 고생했겠어요, 이분들이. 정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폐업을 합니다. 근데 이게 유지율이라는 거잖아요, 유지율. 돈이 남는 게 아니에요. 돈이 남는 게 아니라 그냥 문 못 닫고 열어놨다는 뜻이거든요. 자, 그래서 이제 신문에 이런 신문 기사가 난 거죠. 단순 자영업자 대부분이 월소득 100만 원 미치라는 거죠. 자영업자 넷 중 셋은 월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래요. 근데 이 기자들도, 저도 게으르지만 이 기자들도 진짜 게으른 친구들이에요. 그죠? 월 소득이 뭘까요? 순익일까요? 순익? 그러니까 점주 급여도 빼고 실제로 남은 게 100만 원일까요? 아니면 이게 월 매출일까요? 몰라요. 아무도 안 써줘가지고. 챗GPT한테 물어보면은 어떤 때는 이게 월 매출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때는 또 순익이라고 얘기하는데, 이게 진짜 순익이야 하고 추궁하면은 꼭 그런 건 아니고요. 챗GPT가 원래 이제 말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. 근데 월 소득 100만 원이 뭘까요? 순익이라 그래도 종합소득세 내고 부가세 내고 하면은 진짜 남는 게 없단 말이죠. 근데 여기에 또 함정이 하나 있잖아요. 어떤 함정이냐면, 여러분, 자영업자 중에 의사, 치과의사, 약사, 한의사, 수의사, 변호사, 공인노무사, 변리사, 법무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, 건축사, 시공사, 감정평가사, 전문번역사, 이런 사람이 다 자영업자로 분류된다는 거 아세요? 이 전문직 자영업자가 전체 자영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내지 15%입니다. 자, 그러면 이게 넷 중 셋이니까 넷 중 하나가 100만 원 넘게 번다는 거잖아요. 100만 원 이상이에요. 근데 이 중에 10%는 또 이 전문직이 차지하고 있잖아요. 이 전문직 빼고 나면 단순 자영업자,
예를 들어서 단순 자영업자면 뭡니까? 단순 자영업자 뭐 식당, 카페, 술집, 베이커리, 편의점, 의류점, 슈퍼마켓, 전자제품 매장, 미용 뭐 네일샵, 세탁소, 택시사업 이런 거 전부 꽝이라는 뜻이잖아요. 꽝. 그래서 그동안 하던 사람도 문을 닫고 있는 게 자영업이란 말이에요. 공인중개사를 예로 들어보면 그래도 그나마 자격증이라고 따고 있는 공인중개사가 지금 개업률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가 53만 6천 명인데 개업자는 11만 6천 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. 20%예요. 근데 20%가 월 평균 250만에서 350만 원을 번대요. 월 평균입니다. 월 평균. 공인중개사 총수입 중에 상위 10% 공인중개사가 전체 수입의 40에서 50%를 가져가 버려요. 그럼 나머지 40에서 50%를 가지고 90%가 나눠먹는 구조거든요. 이게 되냔 말이죠. 주택관리사 자격증 소지자는 취업 경쟁률이 30대 1입니다.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정말 특별한 상품, 특별한 서비스가 없으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. 특별한 상품이나 특별한 서비스 없이 창업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. 또 지금 세상에는 네이버며 쿠팡 등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쿠팡 등 절대 강자가 득식을 거리고 있습니다. 정말 밀키트 발전하는 거 보면 무섭지 않아요? 진짜 청국장 하나도 다 밀키트로 나오고 있는 판에 뭘 팔겠다는 거냐는 거예요. 그래도 창업 행진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. 왜냐하면 지금 한국 사회의 인구 구조가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. 자, 베이비 부모가 1955년에서 63년생만 710만 명이에요. 자, 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1975년생, 그러니까 49세예요. 한국 평균 은퇴 나이가 53세잖아요. 53에서 54세잖아요. 자, 이 사람들이 이제 곧 은퇴 쪽으로 넘어올 거예요. 그럼 49세에서 69세 인구가 1,000만 명이 넘는단 말이죠.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갈 거냔 말이에요. 갈 데가 없어요, 갈 데가.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혹시나 나는 괜찮지 않을까 하고 또 창업 대열에 뛰어들 거라는 거죠. 이래서 국내 창업은 해봤자 시달려서 살 수가 없어요. 혹시라도 내가 무슨 베이커리나 커피 전문점을 열었잖아요. 커피 전문점 열고 일매출 100만 원 찍죠. 일매출 100만 원 찍는 순간에 또 다른 브랜드 커피점이 무조건 들어옵니다. 그래서 일매출 50만 원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. 이게 현실이잖아요. 그래서 정말 나만의 어떤 게 없으면 창업은 하면은 몸 버리고 돈 버리는 일이 됩니다. 저는 해외 직판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해외 직판은 그래도 창업으로 추천할 수 있어요. 왜냐? 남이 안 한단 말이에요. 또 못해요. 신기할 정도로 못해요. 그래서 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.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0년 동안 자리 잡고 있으면은 또 다르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. 온라인에서는 선두주자가 누리는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.
남들이 안 하니까 해도 됩니다. 이처럼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하라는 거죠. 남들이 안 하는 일, 못하는 일. 여러분이 지금 티쿤을 만나서 이런 얘기라도 듣는 거는 진짜 복 받은 거예요. 다른 사람들은 티쿤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. 여러분은 티쿤을 일찍 만났잖아요. 그러니까 빨리 하는 게 좋다는 거죠. 조건이 있어요. 돈도 돈이지만 국내 창업보다는 훨씬 경영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. 표현을 좀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똑똑해야 돼요. 진짜 해외 직판은 참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나. 진짜 머리가 있지 않으면 못해요. 왜냐하면 온라인으로만 해야 하고 또 국내 비즈니스보다는 아무래도 조금은 복잡해요.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잘 못하더라고요.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머리가 있고 경영 능력이 있다 그러면은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. 뭐 국내 사업도 정말 머리가 없으면 잘 못하죠. 그래서 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. 그래서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거고요. 또 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할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기 때문에 확장하기가 좋아요. 그래서 저는 진짜 국내 창업은 하지 마라. 이미 다 입증이 됐는데 왜 폭탄이, 사람이란 게 원래 그렇긴 하죠. 폭탄이 비처럼 쏟아져도 나는 살 거다, 이런 믿음이 있는 거고, 다른 사람은 다 망해도 나는 로또 복권 당첨될 거다,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. 근데 그건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잖아요. 그래서 기왕 할 생각이 있으면 해외 직판해라. 물론 사업은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. 그렇지만 해야 할 때는 해외 직판 창업을 하기를 권해 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해외 직판 단톡방에 들어와서 계속 저하고 또 주변 사람들하고 대화 나누시고요. 이 글은 이 동영상 밑에 주소가 링크되어 있습니다. 그 링크된 주소 통해서 보시고 카페에서 다른 글들도 쭉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. 하지 말라고 해도 또 똑같이, 그러니까 좀 바보처럼 또 창업할 거예요. 뭐 어쩔 수 없어요. 뭐 그렇게 사는 거죠. 어떡하겠어요. 그렇지만 진짜 귀가 있는 분은 들으셔요. 해외 직판 하세요. 기왕 해야 되는 거면. 그게 그나마 한국 경제 앞으로 10년을 내다봤을 때 그나마 할 수 있는, 어쩌면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.